자, 오늘은 문장의 순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필기도 많이 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영어랑 문장을 만들 때 순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어는 알고 있지만 말을 해봐 했을 때, 뭐부터 말해야 되지? 이거 다음에 뭘 말해야 되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같이 쓰는 건 똑같은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동작이 먼저 온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동작을 먼저 말한 다음에 어떤 대상을 뭐 한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그 대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영어랑은 다르겠습니다. 그럼 이 순서를 쓸 때 각각의 구성 요소 뭐를 넣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인공부터 말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라고 표현하고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subject이라고 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s라고 쓰면 그건 주인공, subject을 말하는 거야. 주인공은요, 는, 이가 이렇게 말을 붙이면 해석이 됩니다. she가 그녀죠. 그러면은 얘가 문장을 썼을 때는 she 하면 그녀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해석을. 됐죠? 그다음 주어 자리에는 어떤 걸 쓰냐면 명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명사 배웠죠?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이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명사를 대신해서 쓴 예를 들어서 he, she, I, we 이렇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명사나 지금처럼 she라는 대명사가 온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해석은 은는 이가로 한다. 문장에서 맨 첫 번째로 온다. 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첫 번째 1번에 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이 무엇을 하는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 그래서 얘는 또 두 번째로 쓰는 거야. 주어 다음에 두 번째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verb라고 표현하고요. 선생님 줄여서 앞에 거 we를 쓸게요.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쌤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주어, 동사. 됐지? 동사는 우리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고 알려줬죠. 그쵸? 비동사라는 거는 am, are, is가 있댔어요. am, are, is. 비동사 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를 쓰거나 그러면은 명사이다 이렇게 해서 가고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써서 나는 키가 커 하면 I am tall. 그래서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하고요. 또는 비동사 뒤에는 전치사를 쓸 수 있댔어요. 그쵸? 그래서 I am in the room 하면 나는 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am, are, is가 있고요. 나중에 과거 표현을 배우게 되면 있었어요, 이었어요 하는 was, were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비동사. 비동사 가족이 들어가는 거야. 이 5개를 주어 뒤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말을 뜻하는 엄청 많지. 일반적인 동작을 뜻하는 일반 동사가 있어.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대부분이죠. 논다, 가다, 마시다, 굽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등등 이런 아이들은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주어 뒤에 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뭐 하다로 끝나요. 다. 됐어요? 그걸 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they like basketball 하면 그들은 좋아해. 뭘 좋아하지? 무엇을 좋아하겠지? 이 좋아하는 대상이 나오겠지. 그치?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고요.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 앞으로 o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object이라서 o라고 쓰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나라 말에 을을 붙인 말이 돼요. 해석이 돼요. 그럼 그들은 좋아해요. 농구를 붙였죠. 그래서 해석이 되는 거야. 목적어 자리에는 그럼 뭘 쓰면 되지? 궁금하잖아. 1번 주어처럼 이 자리에는 명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또는 대명사를 쓸 거예요. 대명사 쓸 때는 우리가 주격도 있죠. 소유격도 있죠.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I, my, me, mine 할 때 많았죠. 세 번째 오는 me를 쓰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반드시 주어 쓰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쓰는 것이 목적어예요. 이거 암기하세요. 어느 동사? 일반 동사 뒤에 쓰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지금처럼 명사나 대명사를 넣을 거고 대명사를 넣을 때는 반드시 뭘 쓴다? 목적격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e, her, him, us, them, it 이런 것들을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있는데요. 얘도 세 번째로 쓰는 말이야. 보어라는 거는 뭔가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complement이라고 해서 C로 시작할게요, 쌤이. 그럼 보충 설명한다는 거는 주어는 입니다 하고 뭐야? 제임스래. 그러면 이 주어와 제임스는 같은 거야, 그치? 너가 제임스고 제임스가 너고 같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거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얘가 보어가 되는 거야. 근데 3번 볼까? 그래서 목적어 같은 경우는 그들은 좋아해요 농구를. 그들이 농구일까? 그들은 농구일 수가 없지.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1, 2, 3에 나오는 것과 1, 2, 3에 나오는 것이 얘는 목적어고 얘는 보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보어는 앞에 있는 이 주인공이나 아니면 뭐 뒤에 나온 목적어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것을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고 보호 자리에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어요. 뭐가 쓸 수 있다? 지금처럼 제임스라는 고유명사,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형용사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예쁘다 하면 you are pretty 이런 말 쓰죠, 그쵸? pretty. pretty가 뜻이 뭐예요? pretty가 예쁘다가 아니에요. pretty는 예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니은 받침 있는 거를 니은이나 뭐 리을로 해석이 되는 거를 형용사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pretty 하게 되면 예쁜이고요. 예쁜이 예쁘다 하고 싶으면 서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동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you are pretty 하면 너는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처럼 명사는 뭐 고유명사도 있잖아, 그치? 지금처럼 제임스라는 이름의 고유명사를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형용사를 쓸 수도 있다. 자, 보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주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쓰시고요. 세 번째로 오는 게 보어입니다.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보어고요. 일반 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다.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예쁘게 하시고 자, 넘어갈까요? 2번 볼까요? 보어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보어는 쌤 뭐라 했어?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 오는 세 번째 아이가 보어라고 했어. 그치? 왜냐? handsome이 잘생긴이란 뜻인데 얘는 얘를 보충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잘생겼고 잘생긴 그기 때문에 얘가 보어가 확실하다. 답은 handsome이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목적어 어디 있을까요? 했는데 목적어라는 건 선생님이 주어 일반 동사 뒤에 오는 이 아이가 목적어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B자 명사 괜찮지? 그래서 답은 P자가 되겠고요. 4번에 주어, 주인공을 찾으세요. 주인공 문장 맨 앞에 있다고 했어. 명사나 대명사 쓴다고 했죠. 그래서 she가 됩니다. 해석은 은, 는, 이, 가를 넣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게 뭐냐면 보어랑 목적어 구분을 못해요. 근데 아까 쌤 말했지. 보어는 비동사 뒤에 오면 되고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 오면 되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자, 비동사는 am, are, is, was, were 5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배열해볼까요? 배열할 때는 아까 어떻게 했니 쌤이? 주어 쓰고요. 동사 쓰고요. 목적어가 올 수도 있겠고 보어가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쵸? 자, 볼게요.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문장 처음 무조건 뭐니? 대문자잖아, 그치? 그럼 대문자 찾아서 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노래하다, 다다다 요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노래하다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답은 they sing a song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4번 볼까요? loves he Jenny. 보게 되면 주어 자리에 오는 건 선생님이 명사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 그때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해야 돼. 그럼 당연히 무엇은 좋아해지. 근데 세 번째는 그를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주격이 못 오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1번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좋아해 제니를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제니가 그 남자 좋아해 하게 되면 Jenny loves him이 돼야 돼. him. 그쵸?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는 좋아해 라고 해서 he loves 엄청 좋아해 맞지? Jenny 이렇게 된 거고요. 요게 loves에 s가 붙은 거는 3인칭 단수가 주로 왔을 때 s 붙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우리말로 써보세요. 그녀는 이다 행복한, 즉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ppy를 행복하다 외우면 안 돼요. 행복한으로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녀는 행복해 이렇게 쓰면 되죠.
자, 3번. 그들은 사랑해. 그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를 사랑해. 이렇게. 선생님은 앞에서부터 순차 해석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거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쓴 거예요. 정리해볼까? 자,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순서가 다르구나. 그래서 영어 단어는 둥둥둥둥 머릿속에 떠다니는데 그거를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순서를 몰라서구나. 이제는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만은 너는 해서 주어가 나와. 영어도 마찬가지야. 너는 해. 그러면 너가 영어로 you가 되죠. 문장처럼 대문자. 우리나라 말은 좋아하는 대상이 먼저 나와. 그래서 뭐 영어를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쓰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 좋아해요, 뭐 해요 하는 다다다 동사가 먼저 나온다. 주어 다음에 나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 자, 문장을 쓸 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아니야. 이 네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쓰는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해서 전부 다 문장 뒤로 보내거나 문장 앞으로 보내거나 해서 문장을 뭐 접속사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문장 길게 만드는 요소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네 명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백진호 정리하고요.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자, 주어가 뭐니? 하면은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에요.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주어 자리는 명사나 대명사를 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해볼게요.